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황상민TV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 특별히 이현주 선생님을 1일 MC로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떠세요? 이렇게 MC를 해보시니까. 왜 의사로 나올 때보다 마음이 좀 더 편한 것 같죠? 오, 훌륭하세요. 네. 오늘 MC로 나온 거는 특별히 어떤 의사 선생님이 김현정 뉴스쇼에서 나와가지고 전문가로서 하신 말씀을 듣고 어떤 분이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 의사 선생님이 하신 말씀을 혹시 내가 몰라서 못 알아듣나 싶어가지고 선생님이 전공은 선생님은 통증 전문이시고 그 전문가 의사분이 소아청소년 전문 정신과 의사로 잘 알려주신 오은영 박사라는 분인데 그분이 김현정 뉴스에 출연해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코로나 시대에 아이 양육을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을 줬다라는 그 내용에 대해서 사연을 보내주신 거예요. 이분이 정신과 의사라서 정신병 환자들하고 많이 대화를 하다 보니까 정신병 환자들의 이 말을 그냥 반복으로 하시는 그 특성 때문에 혹시 이런 대화를 하시는가 궁금하기도 해서 그래서 아예 선생님을 MC로 모셔가지고 제가 그 사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모셨습니다. 한번 사연 읽어봐 주실래요? 소아청소년 전문 정신과 의사로 알려지신 분 오은영 박사가 얼마 전 김현정 뉴스쇼에 출연하여 코로나 시대 아이 양육을 어떻게 할지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좋은 말씀이긴 하지만 막상 현실에서는 실천이 잘 되지 않는 뻔한 것들이었습니다. 정신과 의사 선생님의 이런 좋은 말씀과 현장의 괴리감은 대체 어떻게 발생하는 것일까요? 정신과 의사 선생님의 좋은 말씀과 현장의 괴리감. 현장의 괴리감이라는 거는 아이를 직접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 좋은 말인 것 같은데 웃자라고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렇죠. 이거 목사님들의 좋은 말씀과 생활의 괴리감 이런 거랑 비슷하네요. 맞죠? 그러시면 지금 네. 목사님들 아주 싫어하세요. 예. 아니, 목사님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네. 성경책에 놓은 걸 네. 그냥 말씀하시는데 그럼 오은영 박사는 뭔가 이 아이를 잘 키워본 또는 아이를 많이 상담을 한 그런 분으로서 하시는 말씀이니까 이건 잘 먹혀야 되는데 그렇죠. 이 선생님도 아이 키우시죠? 네. 아이 키우는 엄마죠? 네. 아이가 지금 6살? 네, 였습니다. 6살. 6살 키우는데 이런 말씀 본인이 상당히 쏙쏙 다가오겠죠, 그죠? 기대하고 한번 읽어보죠. 네, 그렇죠. 예. 한번 들어보시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정신과 분야 중에서도 소아청소년들에게 관심을 갖게 된 계기와 함께 건강하다는 것은 무엇인지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군요. 사실 의사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람들이 좀 건강하고 그 건강의 의미라는 게 증상이 없고 증상이 원인이 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제거하고 이런 것들도 있지만 사실 인간이 좀 행복하고 마음이 편안한 것을 건강의 개념으로 보거든요. 잠깐만요, 선생님. 이게 뭔 소리예요? 의사들의 궁극적 목표가 사람들이 건강한 거예요? 아니, 그리고 건강의 의미라는 게 정상이 없고 정상의 원인이 되는 여러 가지들을 제거하고 이런 것들도 있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증상이 없을 수가 정상이라는 있나요? 것 자체는 그냥 여러 가지. 사람의 신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표시인데 정상이 없다뇨. 지금 이분이 정상이라는 말을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전혀 감이 없다는 이야기를 지금 이분 의사 맞아요? 의사들은 정상하면 그냥 정상 이러는 거예요? 저 발음이 심텀이라고 이야기하는 정상과 노멀이라는 정상이 구분이 안 된다고 또 어떤 분이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게 진짜 그대로 쓴 거죠, 이 멘트를. 네. 이분은 그냥 본인이 들었던 걸 네. 그대로 적었을 텐데 이거는 그냥 본인이 단어를 그냥 갖다 대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고 지금 이야기를 하신 것 같고 그다음 더 재밌는 건 인간이 좀 행복하고 마음이 편안한 것을 건강의 개념으로 보거든. 의사분들은 인간이 좀 행복하고 마음이 편안한 걸 건강의 개념으로 보나요?
건강의 개념은 뭔지 아세요? 웰빙의 느낌을 얘기한다고 쓴 것 웰빙은 같은데. 행복이에요. 행복이라고 예. 번역되는데 이분은 건강의 개념 자체를 모르는 분이다라는 생각이 전 드는데 제가 너무 심하게 이분을 지금 까는 건가요, 선생님? 이게 행복하고 마음이 편하고 건강의 이건 아줌마들이 개념은 이야기하는 네. 건강한 상태 아줌마들이 이야기하는데 이분이 아이 키우는 아줌마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본인이 전문가 의사로서 건강의 개념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아줌마들이 어차피 잘 모르니까 그냥 아줌마들의 용어로 인간이 좀 행복하고 마음이 아픈 거는 건강의 개념이 아니고 고통이 조금 없는 거, 아프지 않은 거, 사실은 병이 없는 상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아프지 않다, 병이 없다를 건강이라고는 표현을 하지만은 좀 행복하고 마음이 편한 거를 건강의 개념으로 보는 거는 이거는 아줌마 사전에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전에는 없잖아요. 이 개념으로 보면은 우리 다 건강하지 않네요. 그렇죠. 예. 그런데 저는 이분이 말하는 게 아무 말 대잔치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 다음에 있는 내용은 전 경기 반응이 일어났어요. 어떤 내용 한번 읽어봐 주시죠. 그러면 요즘에 하도 의학과 과학이 발달을 하니까 뭐 분자생물학 구조까지 가서 치료제가 개발이 되고 그러지만 사실 여러 가지 질병이든 건강을 찾아야 되는 거는 인간이잖아요. 이게 그래. 잠깐만요. 이게 우리가 이분 지금 말씀하시는 거로 봤어요. 이분이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 아니다라고 제가 이야기하면 이분의 심리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무지막지한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공부를 좀 제대로 하시고 또 본인이 사고를 하시는 분은요. 단어와 단어 간의 연결과 그 단어의 논리 구조라는 거를 자동적으로 습관적으로 이 익숙해진 사람이 공부를 제대로 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지금 단어는 다 사용하는데 단어가 다 따로 놀아요. 어학과 과학이 발달을 하니까 뭐 분자 생물학 구조까지 간다. 이거는 전혀 관계없는 단어를 그냥 연결해가지고 하는 아무 말 대잔치의 대표적인 행동이거든요. 심리학자는 이분의 어느 행동을 분석을 하면 이거는 거의 정신분열증의 상황에 있는 경우에 사용하는 보통 이제 심리학 개론을 배우게 되면 이런 단어를 쓰는 사람들은 대개 이 브로카 영역이 손상이 됐지 않았겠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언어 이해는 되는데 언어 산출이 안 된다든지 이러는데 언어 산출은 되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연결이 전혀 안 안 돼요. 돼. 이런 게 되게 이제 브로카 영역이 손상이 됐느냐, 베르니카 영역에 손상이 됐느냐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심리학 처음 배우는 애들이 많이 이야기하는데 의학과 과학이 발달, 의학하고 과학은 다른데 의학과 과학이 동시에 발달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분자 생물학이 연결이 됐다 또는 기여를 했다라는 것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구조까지라고 이야기하고 분자 생물학 구조하고 의학하고 과학이 발달한 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거든요. 분자 생물학 구조는 생물학이 발전하지 않았던 수천 년 동안 그 생물한테 분자 생물학 구조를 있었어요. 마치 수천 년 동안 우주는 그대로 있었던 거와 마찬가지로 천문학이 발전해가지고 안드로메다를 보던 태양계를 보던 상관없이 그런데 치료제가 개발이 되고 무슨 치료? 무슨 치료제? 그러니까 분자 생물학 구조까지 가서 치료제가 개발된다는 건 이거는 황우석 박사가 줄기세포만 내가 만들기만 하면 모든 만병을 다 고칠 수 있다라는 그 뻥칠 때 사용하는 논리 구조를 이분이 지금 사용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근데 아니 원영 박사라면 대한민국 엄마들의 멘토 역할을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분이 지금 거의 황숙 박사가 사기칠 때 사용하는 그 논리 구조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이거 심각한 상황 아닌가요? 그러게요. 이거 참. 그래놓고 치료제가 개발이 되고 그러지만 사실 여러 가지 질병이든 건강을 찾아야 되는 건 인간이잖아. 아니 치료제가 개발된다고 하는데 그래 인간이 질병이든 건강을 찾아야 된다. 질병하고 건강을 다 찾는데요. 이거 병 주고 약 준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 왜 그렇게 말꼬리를 자꾸 하나하나 따지세요라고
선생님 그런 생각도 드시죠? 예, 근데 좀 네, 선생님도 근데 좀이라고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는 느낌인데 그 다음에 네. 계속 한번 읽어봐 주세요. 이게 이분이 지금 멋있는 거를 다 갖다 붙이면 멋있게 표현이 된다는 거에 그런 어이, 거 아닐까요? 어이, 정확하게 잘 표현하셨어요. 네. 멋있는 걸 다 갖다 붙이면 멋있게 된다. 그래서 어떻게 멋있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 그래서 인간을 좀 총체적으로 이해해보는 과가 정신과입니다. 정신과가 인간을 좀 총체적으로 본다고요? 의학에서 정신과는 인간을 총체적으로 보고 선생님같이 통정은 인간을 통정이라는 아주 그거만 보고. 그것만 보고. 그렇죠, 그렇죠. 정신과는 뇌와 신경계를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뇌는 인간의 전부라고 보는 거죠. 컴퓨터의 CPU는 컴퓨터의 그쵸, 전부다라고 네, 생각하는 그런 그것처럼 거 아닐까요? 그렇죠. 제가 학교 다닐 때 뇌의 기능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네.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뭐냐면요. 뇌의 부위를 조금씩 절개 해가지고 자르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의 여기 전두엽에 있는 부분을 잘라내면 선생님이 말을 하다가 그다음부터 말을 못하게 돼요. 그 다음에 잘라내면 뭔가 아픔이 느껴져서 이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잘라내면 손발을 못 움직여요. 마비가 돼요. 그런 수술도 있어요. 이렇게 환자 살짝만 재운 상태에서 예. 두개골만 이렇게 열어가지고 뇌 자극을 하면서 그럼요, 환자분의 반응을 물어봐요. 이렇게 보면서 네. 하는. 그러면서 환자한테 그게 이제 사실은 뇌의 로컬라이제이션 그쵸. 연구라고 네. 그러거든요. 뇌에서 어떤 기능이 있는가를. 네. 근데 그런 연구가 사실은 1930년, 40년대 아주 유행처럼 번졌어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뇌에 대한 탐구를 한다 이래가지고 이 뇌가 어떤 기능을 하는데 그걸 이제 얼마나 재밌게 제가 읽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하나 잘라냈더니 어떤 상황이 됐냐면 어느 순간에였더니 더 이상 말도 하지 않고 아무 소리가 나지 않는다. 그리고 어느 부위까지 잘라냈더니 숨이 멎었더라. 그러니까 그 다음이 구절이 너무 재밌어요. 이걸로서 인간의 마음이라는 건 뇌에 있다는 게 밝혀졌다. 왜? 그 부위를 잘라내고 나니까 더 이상 이 사람은 살아있지 않고 죽은 인간이 됐기 때문에. 동물과 인간이 다를 게 없네요. 그런 관점으로 보면. 그렇죠. 네. 정확하게. 그래서 저는 그 학부생이니까 뭐 모르잖아요. 그런 읽어보니까 조금씩 잘라내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조금씩 이제 없어지다가 마지막에 어느 부위를 절단을 하니까 이제 딱 죽다는 걸 보고 마음은 결국에 뇌에 있다라는 것을 확인했다. 이 구절이 나왔어. 인간과 동물은 똑같다 이런. 인간과 동물이 똑같은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거는 중요한 건 뇌에 마음이 있다는 걸 이걸로 확인했다고 그 연구 글이라고 책이 있어가지고 그게 사실은 이 생리심리학과 관련된 책이었는데 처음엔 너무 재밌어요. 인간의 모든 감각이라든지 사고의 이 근원을 밝힐 수 있는 내용이라 가지고 저 신나게 읽고 있는데 마지막에 그 부분이 있는 거예요. 결론이 점핑하네요. 한동안 근데 그런 뇌에 대한 이슈가 되게 유행처럼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뇌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네. 계속 사람들 뭐 문제만 있으면 뇌가 잘못됐고 뇌 신경회로가 문제가 있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이제 정신과 의사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데 맞아요. 문제는 그 연구의 결과가 뇌 어느 부위까지를 잘라내니까 이 동물은 이 사람은 죽었다. 그래서 마음은 뇌에 있는 거고 사람의 마음이나 동물의 마음이나 차이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낼 때 제가 전생은 처음엔 놀랐어요. 이게 대체 무슨 말인가? 그 다음에 조금 생각해보니까 어떤 느낌은 얘들 바보 아니야? 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 책을 쓴 사람에 대해서. 선배한테 물어봤어. 선배 이게 말이 돼요? 그랬더니 야 책에 있는 대로 너 외워. 이렇게 해가지고 외워야 되는데 외우고 있는데 그게 몇십 년 지나는 동안에 항상 저한테는 있었는데 이분이 지금 인간을 좀 총체적으로 이해해보는 과가 정신과래요. 그런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어느 부위만 보는 의사들은 각자 거기만 봤는데 뇌는 모든 게 다 연결돼 있다는 느낌을 받으니까 뇌를 보는 순간 나는 다 한 것 같다. 그렇죠. 이런 인간을 총체적으로 본다. 이런 착각을 너무 자연스럽게 했나 봐요. 왜냐하면 뇌도
상당히 복잡한 기능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인간의 신체 장기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 눈이나 코나 입이나 손발과 같은, 손발은 눈에 보이지만 뇌는 사실 이 소위 말해서 스칼이라고 하는 그 뚜껑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안 보이고 그 희물희물한 이 해백 물질 어떻게 보면 묵같이 생긴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 안에 막 신경이 수십억 개 있다니까 엄청 복잡하다 이런 생각만 하고 그걸 신비화시킨 게 사실은 뇌과학 또는 뭐 그거를 가지고 병이 어쩌니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다 정신과 의사인데 갑자기 인간을 좀 총체적으로 보는 과가 정신과래요. 이분은 지금 정신과 의사 맞아요? 세상에 무슨 정신과 의사가 인간을 총체적으로 봐. 근데 그 다음 있는 내용 또 한번 봐주세요. 더군다나 인간의 출발은 아이에서부터 시작하니까 아이를 이해하는 것은 사람을 이해하는 가장 기본의 시작입니다. 진짜 저가 발달 심리를 수십 년 동안 아이와 청소년 그다음에 성인 되어가는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제가 수십 년 동안 연구를 하고 지내왔는데 아이를 이해하는 건 사람을 이해하는 가장 기본의 시작입니다. 이거는 프로이드 할아버지조차도 참 이거를 아이라는 거는 어른과 다른 존재다라는 걸 인식을 한 게 근대적 사고의 시작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전에 근대 이전에서는 아이는 그냥 성인의 축소판이다라고 맞아요. 생각을 그러네요. 해서 심지어는 아이들이 입는 옷이나 먹는 것도 다 어른들하고 똑같은 옷을 입혔어요. 그런데 18세기, 19세기를 지나면서 아이들의 존재는 어른과 다른 존재다라는 인식이 있는 게 근대적 사유의 시작이거든요. 이분은 지금 근대적 사유조차 하지 못하는 분인 수준에 있다는 거잖아. 그래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게 됐대요. 와, 이건 이분이 지금 본인이 아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거에 대해서 지금 뻥을 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리는데. 약간 그럼 신화를 만들려고 하시는 그렇죠. 것도 근데 같네요. 그 신화를 근대적 사고, 탈근대, 현대, 미래가 아니라 이거는 거의 중세로 넘어가는 지금 신화를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다음 계속 읽어보세요. 너무 재밌네요, 이분. 예. 특히 소아청소년 정신과는 사람의 발달을 많이 봅니다. 그렇죠. 소아청소년과하고 제가 이 대학원 석사, 박사 논문을 쓰면서 뭐 사실 10년 전까지 제가 주로 가르쳤던 발달이라고 하는 발달 심리 그 중에서 사람의 발달을 많이 본대요. 그런데 더 웃기는 거 뭐라고 해놨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발달이라는 것, 특히 대뇌의 발달은 대뇌가 하는 기능들, 생각하고 판단하고 감정을 느끼고 상호작용을 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들을 다 보는데요. 상당히 재밌죠. 네, 이분 되게 웃기죠. 대뇌 발달하고 대뇌가 하는 기능들, 생각, 판단, 감정, 상호작용, 문제 해결, 이게 대뇌의 기능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컴퓨터의 CPU의 기능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더 재밌는 건 이분은 아이의 발달을 본다고 그러는데, 대뇌 발달은 인간에게 있어서 이 생물적으로 신경 발달은 대개 언제쯤이면 끝나는지 아세요? 초반에 다 끝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초반에 다 끝냈는데요. 3개월, 되게 3개월이 아니고 18개월. 아, 18개월에서 20개월 정도면 이 물리적으로 인간의 맞아요. 뇌는 뇌신경이. 다 뇌신경은 다 그거 된다는 거 네. 기본 상식으로 네, 배우잖아요. 초반에 완성이 예. 거의 다 돼요. 그리고 인간의 신체 장기 중에서 발달이 가장 느린 게 대뇌예요. 대뇌 발달은 그러면 보통 우리가 두 돌 때쯤 되면 대뇌 발달은 거의 다 됐다라고 소위 말해서 물리적으로 생물적으로는 다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보통 대뇌 발달이 이루어지는 가장 이 대표적인 현상이 뭐냐면 아이가 낯선 사람에 대해서 이 두려워하는 것, 또 낯선 사람 낯가림이 시작하는 게 바로 대뇌 발달이 이루어지는 가장 뚜렷한 사회 행동을 시작을 하거든요. 물론 대뇌 발달의 시작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거의 출산하는 시점에 뇌가 이제 어느 정도 형성이 되고 출산하고 나서부터 급격하게 뇌가 발달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2년 내에 그 발달이 이루어지는 인간의 신체 장기 중에서 엄마 뱃속에서 완전히 형성되지 않고 출산하고 형성되는
가장 특별한 장기가 뇌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감각 기능이나 이거는 태어나자부터 바로 태어난 지 2, 3일만 지나면 이 뭐 냄새를 맡는다든지 소리 같은 경우는 일주일이나 이주일이 들으면 벌써 소리 변별이 어느 정도 성인 수준으로 가능하게 되는데 뭐 대뇌 기능은 거의 2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정도로 시간이 많이 걸린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복잡한 기능을 맡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많은 자극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물리적으로 그게 만들어지는데도 그 정도 자극이 필요한 기간이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이 출생 후 한 2년쯤 되면 그 다음에 그 기간은 성장을 거의 다 했어요. 물리적으로. 그럼 그 다음부터는 그 기관은 대뇌 자체가 어떤 기능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컴퓨터를 내가 단순히 워드 하는데 사용하느냐 아니면 엑셀 하는데 파워포인트 하는데 아니면 이거를 가지고 내가 동영상 편집을 하는데 아니면 이걸 가지고 내가 엄청나게 세상을 놀래키게 하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하느냐. 저도 그런 얘기 들었어요. 그러니까 뇌에 여러 가지 신경 시냅스가 있는데 타고날 때는 이제 많은 가능성을 가진 풀로 태어난다면 이제 특정 연결만 강화되는 이제 환경 속에서 오히려 나머지는 좀 약해지고 뭐 이렇게 네. 특정 연결은 강해진다 네. 이런 식의. 그거는 시냅스는 이제 시냅스 연결 자체가 마치 인간이 가지는 여러 가지 이 뇌의 기능이나 특히 인지 기능이나 정서 반응이나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시냅스 기능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라고 믿는 분들은 모든 걸 시냅스 연결로 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네, 그래요. 근데 그쵸, 중요한 그런 분들이 포인트는 우리가 집에 전선은 다 연결돼 있어요. 근데 네. 그 전선에 어느 컨센트에 내가 어떤 코드를 코드를 꽂을 꼽아가지고 건지. 그걸 사용하느냐에 달린 네, 문제인데 그렇죠. 그거는 집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내가 선풍기가 필요한지 에어컨이 필요한지 컴퓨터를 사용할 건지 내가 온열기를 쓸 건지 또 그런 거를 내가 사서 필요하다고 할 건지 LG 거를 샀을 건지 삼성을 쓸 건지 이게 더 중요한 거지. 그쵸. 콘센트가 벽에 있다 없다 그거는 이제 중요하지 않잖아요. 일단 그쵸, 콘센트 그쵸. 설치만 해놓으면 그쵸. 뇌는 바로 콘센트가 설치된 거하고 똑같거든요. 시냅스는 벽마다 콘센트가 설치냐 집에 콘센트 하나밖에 없냐 이 문제거든요. 콘센트 하나밖에 없으면 멀티탭을 연결해가지고 수십 가지를 쓰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과부하가 돼가지고 불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위험도 있죠. 그렇지만은 하나밖에 없으면 멀티탭 연결해가지고 사방으로 다 쓰면 되잖아요. 우리 뇌도 사실은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 뇌가 실제로 사람들에게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와 그래 구석구석마다 다 멀티탭이 있어야지 내가 다양한 전열기구를 쓰고 전기기기를 쓸 수 있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 똑같은 수준인데 지금 이분이 뇌의 발달을 이야기하는 건 그 수준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그런 거 것 같아요. 아시겠어요? 예. 그 다음에 앵크가 오은영 박사에게 오래 상담을 하면서 특징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했다요. 사람들이 사실은 많이 탐색하고 해보면서 발달도 해야 되고 에너지도 발산도 해야 되고 친구랑 놀아야 되는데 이런 걸 못하니까요. 일단 거기에서 생겨나는 문제가 되게 많고요. 이거 어디 갖다 붙여도 그냥 그렇죠. 네, 되는 왜냐하면 그냥 말인 올해 것 같아요. 상담을 하면서 특징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아이들이 많이 탐색하고 또 에너지 발산도 해야 되고 친구랑 놀아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가 노니까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아이들이 발달도 해야 되고 아이들은 집에서 갇혀 있어도 발달을 하고 이 놀이터 나가서 친구랑 놀아도 발달을 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단어 뜻 자체를 모른다는 거죠. 근데 이 어른도 마찬가지 너도 그럼요. 말이 돼요. 그리고 네. 왜 이 말을 했냐면요. 네. 올해 상담을 하면서 특징이 뭐냐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분은 실제로 아이들을 직접 상담을 안 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왜 그러냐면 직접 상담을 해가지고 본인의 환자를 이분이 직접 봤다면 자기가 특징적으로 경험한 것들이 있고 그거를 이 질문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뭐 그게 아이들이 아니고 어른들, 회사원들 네. 또는 대학생들 누구라도 주어를 갖다 붙이면 똑같은 네. 단어를 이야기했다는 네. 거는 이분은 직접 환자들을 상담을 안 했다는 거. 그러면 말이 돼요? 근데 이분이 질문은 지금 상당히 주관적인 질문을 물어봤는데 어떤 느낌 자신만의 표현이 아니고 전혀 이 말은 뭐냐면 보편 일반화된 얘기를 하시네요. 예. 그렇죠. 예. 이분은 TV 나와가지고 본인이 우리 아이 어떻게 뭐 도와주세요 하면서 상담하는 쇼를 하신 분이지 직접 병원에서 환자와 환자의 문제를 가지고 상담을 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를 이 당신이 인터뷰하는 데서 그대로 지금 드러내 보이시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서나 들어야 되는 또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을 전문가인 척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서 씻고 학교 가는 루틴의 생활이 특히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는 걸 통해서 많이 무너져 버렸어요. 낮밤이 바뀌어 버린다든지 아이들이 늦잠을 잔다든지 이런 문제로 당연히 집안에서는 아이들이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지도하셔야 되니까 갈등이 생기죠. 일단 잔소리가 많아졌고요. 이거 옆집 엄마들이 하는 얘기예요. 네, 이건 아줌마들이 그냥 모여가지고 뭘 하는 네, 이야기. 늘 하는 그래서 얘기예요. 이분은 아줌마들하고 그냥 이 차 한잔 마시면서 우아하게 이야기하는 그 상담을 하고 아니면 TV에 나와가지고 드라마식을 만들어가지고 본인이 엄청 아이 상담에 대해서 뭔가 신과 같은 아이의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는 드라마 주인공이신데 이분이 스스로 마치 이 코로나 시대에 아이를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가 전문가로서 놓으니까 앞뒤가 안 맞고 누구나 할 수 있는 뻔한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하는 상황이다라고 이 제가 방송은 연출을 안 해주는 편인가 봐요. 김현정 뉴스쇼는 연출 같은 거 없어요. 왜냐하면 대놓고 질문하고 그냥 대놓고 답변하고 라디오니까 그런 거 없죠. 그런데 적어도 뭘 질문할 건가는 미리 알려줬을 텐데 아이고. 그거에 대해서도 이분이 그냥 본인이 나와가지고 아무 말 대잔치로 떠들어대면 자기가 그냥 TV에 나와가지고 쇼를 많이 한 유명한 사람이니까 받아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황심소의 사연을 보낼 줄은 아마 이분도 생각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아이들이 때때로 불만을 터뜨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공격적이라는 것과 공격성의 발달은 좀 구별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공격적인 것은 사람을 공격하는 거라면 정상적인 공격성의 발달은 나만의 새로운 인생을 창조해 나가는 데 필요한 힘을 갖게 한다. 그래서 아이들이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싫은데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고요. 이럴 때 부모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는 말미에 알려주시네요. 제일 중요한 건 아이들은 천번 만번을 가르쳐야 돼요. 라고요. 아이고 그래 애들이 뭐라고 묻든지 간에 애들이 뭐라고 반응하든지 간에 꼭 해야 돼 뭐 이렇게 강압적으로 하는 그래 꼭 해 이러면서 아이를 가르쳐야 된다라고 이거 아이 키우는 거는 집에 멍멍이 키우는 거하고 똑같다라는 거를 그러네요. 이분 이야기를 하시는 거네요. 강아지 훈련같이. 네. 결국에 강아지 훈련시키는 거 이분이 대통령인가 하는 그분이세요? 이상하게 대한민국에서 이 방송에서는 드라마도 아닌데 개 훈련시키는 분이 마치 어떻게 집에서 애들을 우리 애기랑 잘 지낼 수 있는가 또 가르치고 그 다음에 자녀랑 어떻게 잘 지내는 것도 강아지 훈련시키는 것처럼 가르치는 진짜 대한민국 국민들은 개돼지가 맞나 봐요.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에 대해서? 이거 정말 그래도 강아지는 그래도 종이라도 구분해서 보는데 이거는 지금 모든 인간에게 이렇다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 건가? 그런 게 아니야. 설마 이분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계속 한번 읽어보세요. 네. 이분이. 나가 놀고 싶은데 그러지도 못하는 아이들이 집 앞에서 스트레스를 풀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는
칭찬하고 추억을 만들라는 그렇죠. 대답이 아이들을 칭찬하고 추억을 만들어요. 집안에 있는 아이들한테 어떤 추억을 만들 수 있을까요? 그래, 우리가 만든 추억, 우리 언제 어디서 놀러 갔잖아. 그래서 해수욕장에서 놀았던 그거를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집이 해수욕장인 것처럼 생각하고 놀자. 자, 모두 목욕탕으로 모여. 뭐 이런 거를 하라는 이야기인가요? 부모, 원영 뭐라고 그래요? 부모들이 아이들을 굉장히 잘 지도하려고 노력을 하시는데요. 아이들은 뭔가를 배울 때 지식이 늘어나고 그런 것보다는 부모한테 칭찬을 받는 것 때문에 대부분 뭘 배우거든요. 그래서 사실 아이들하고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오늘 뭐 영어 단어 하나 가르치는 것보다는 아이들이 기억할 수 있는 좋은 기적의 추억을 만들어 주시는 기적의 게 추억이 제일 아니고 중요해요. 기억의 아, 추억을 기억의. 만들어주는 게 이분 진짜 멋진 단어 전문성 있는 단어를 쓰려고 노력하는데 추억이라는 게 기억인데 기억의, 이거 서울 역전 앞에서 우리 꼭 11시 정각에 만나요. 그리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같은 뜻의 단어를 이 구분을 못하고 반복해서 쓰시는 분은 진짜 말 그대로 공부 안 하신 분, 자기가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모르고 입에서 나오는 대로 떠들어대는 분이 대표적인 행동과 심리 특성이거든요. 그래놓고 오은영 박사는 이런 상황에서 부모의 심리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한다는데, 정신과 의사가 심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부모의 심리에 대해서 한번 좀 읽어봐 주시죠. 아이에게 어떤 문제가 보일 때 부모들은 불안하고 걱정이 되는데 이것을 빨리 없애고 내 마음이 편해지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야단을 치게 된다고요. 또 아이가 성장하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부모의 마음을 건드린다고 합니다. 특히 부모의 가장 약하고 미성숙하고 가장 나쁘고 보여주고 싶지 않은 부분을요. 그럼에도 하나는 나의 마음은 내 것이기에 내가 처리해야 된다. 이것을 아이에게 전가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이거는 진짜 아이를 키워본 부모라면 또 많은 아이 키우는 부모를 잘 관찰하면 이런 특성은 상당히 많이 음, 나타난다는 건 누구나 알 수 있죠. 네. 그리고 사실은 자녀 양육이나 자녀 이 교육하는 거 가르치시는 분들이 가장 이 부모들한테 팍팍 영양가 있게 음,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상술과 같은 부모 울리기, 부모 감동의 전법이 뭐냐 하면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아이의 안 좋은 문제가 사실은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 부모의 당신이 문제. 가지고 있는 당신이 해결하지 못하는 컴플렉스든 또는 당신의 과거의 아픈 추억이든 음, 또는 당신의 어떤 스스로 자기에 대해서 부정하고 부인하고 싶은 자기의 특성이든 이 너가 사실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아픔 또는 심리적 문제가 너의 아이를 통해 가지고 재현되는 거다. 이렇게 하면 대부분 부모들 다 울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를, 이거를 지금 이분이 그냥 우아하게 지금 표현했는데 이게 부모들한테 해주는 조언이라고요? 세상에. 이런 상담 받고 나면 진짜 부모들이 나는 아름다운 뭐 기억의 추억도 못 만들어주고 칭찬도 잘 못한 것 같고, 그렇죠. 부모들은 네. 자책을 하게 되고 네.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상황이 되겠죠, 당연히. 상담 받고 나오면서 마음이 더 무거워질 것 같아요. 당연하죠. 그 네. 대신 그래도 조금 믿을 구석이 생겨요. 왜? 약 처방전을 받았거든요. 이 아, 약을 우리 아이가 먹기만 하면 우리 아이는 새롭게 태어날 거야. 음, 그러면서 정신과 의사 약 처방전 받으면 내가 뭔가 오늘 한 건 했어. 아이를 위해서 내가 이제 새롭게 태어날 거야. 하루도 빼놓지 않고 약을 먹이면 돼. 이제 이런 상황이 이거 되는 거죠. 인간을 다 이해하는 오은영 박사님이 주신 그렇죠, 약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약을 먹기만 하면 나도 오은영 박사님처럼 음. 앞뒤가 안 맞는 아무 말 대잔치를 우리 아이들에게 너무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어떻게 정리를 했어요? 또한 요즘같이 온 가족이 집에만 있으며 부딪힐 때 팁을 달라는 시청자의 요청에는 가족은 원래 굉장히 감정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너무 논리적으로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한 발 물러서서 자기를 이해해보는 자각이 있을 때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힘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네.
정말 아시겠죠, 좋은 선생님? 얘기를 잘하시네요. 예. 그렇죠. 이렇게 그냥 한 귀로 들으면 되게 그럴듯하고 멋있는 이야기를 했는데 듣고 나면 뭔가 내가 좋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뭐지 싶은데 뭐 대부분 애 키우는 엄마들은 이 기억력이 3초 이상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지나가니까 좋은 말 들었어. 우리 애가 우리 애한테 내가 잘해줘야 되는데 못해줬어. 그러니까요. 이런 거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그 인터뷰와 그 상담을 이분이 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그걸 지금 이 사연 보내주신 분이 지적을 하신 건가요? 그러면? 네, MC분도 그거를 좀 캐치하셨네요. MC분은 뭐라고 그랬는데요? 지금까지 나온 것을 종합하면 아이가 싫은데요, 왜요 하는 건 정상적인 발달 과정이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천번 만번 가르쳐라. 칭찬하고 좋은 추억을 만들어줘라. 가족 간의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고 자기 자신부터 돌아봐라. 좋은 말씀이긴 한데 뭐 착하게 살자 이런 말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네요. 훌륭해요. 예, 이분 이래서 뛰어나다니까요. 진짜 이렇게 24시간 온 식구가 붙어 있을 때 필요한 게 뭐예요? 아이들과 어떻게 지내야 해요? 이분이 참 TV 부모들을 위한 프로에 가가지고 드라마를 찍었는데 우리나라 대부분 이 아줌마들 부모들은 드라마하고 다큐를 구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드라마를 다큐라고 생각하고 이분이 마치 우리 집 애도 바꿔줄 수 있다는 그런 드라마는 그냥 드라마예요. 보고 즐기지. 이분이 갑자기 현실에서 이분 말대로 하면 우리 애가 바뀔 수 있다고 믿는 거는 막장 드라마 보고 다른 집은 다 저렇게 막장으로 사는데 우리는 막장이 아니라서 그래도 우리 남편은 바람도 안 피우고 이 집에 일찍 들어와 참 좋네. 그건 우리가 이 타워 팰리스에 안 살고 돈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 그래 많은 돈을 가지지 않은 건 참 행복의 지름길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내는 많은 아줌마들의 마음을 잘 이분들이 대변하는 거 맞죠, 그죠? 그러네요. 누가 그래요, 그러네요, 그러면 안 돼요. 자, 그래 오늘 이렇게 1MC를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사실 제 분야 아닌 얘기하니까 오히려 부담감이 덜해서 네. 좀 더 편하게 얘기하니까 그러셨어요? 더 네. 좋은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네. 본인 분야는 아니지만 본인도 6살 되는 애 키우고 있는데 그쵸. 엄마라는 그 역할에 따른 전공을 지금 발휘해 봤을 때 이 오은영 박사가 이렇게 해준 멋진 인터뷰 내용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본인이 느끼시는 거 한마디 하시고 끝내시도록 하죠. 사실 뭘 들었는지 정확하게 잘 기억이 안 나고요. 네. 그리고 우은영 박사님이 조금 이제 역할을 그런 드라마 찍는 역할을 충실하시다 보니 조금 정체성에 약간 혼란이 조금 오신 거 아닌가 걱정도 왜요? 좀. 정신과는 인간을 총체적으로 하는 의학 분야라고 그랬는데 같은 의사로서 그런 거에는 동의가 안 되세요? 네, 네. 이거 너무 좀 신의 영역 같은 얘기를 너무 본인이 하셔서 신이 된 듯한 마음을 네, 표현하시는 그런 것 느낌을 같다. 받긴 하네요. 그렇군요. 예, 드라마에서 신의 역할을 하시는 오은영 박사님. 네, 계속 드라마에서는 그 역할을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현실에 있는 엄마, 아빠들 또는 자녀 교육과 관련해서는 그냥 웬만하시면 조금 미리 드라마만큼 준비하시고 나와서 꼭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 같은 사람이 이런 사연 받으면 원영 선생님 지금 하시는 말씀은 전형적인 아무 말 대잔치, 그리고 아주 무식한 사람이 단어 뜻 하나 제대로 몰라가지고 앞뒤 단어를 무작정 연결시켜서 사용하는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 대한민국의 전문가라는 분들의 이 밑바닥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상황이 돼서 저 가슴이 짠합니다. 네, 여러분, 참 우리나라 전문가 분들의 수준이 꼭 다 이 정도라고 생각을. 갑자기 찔리는데요. 그러게, 저도 막 찔리네요. 갑자기 황우석 박사가 생각이 나서 저 좀 방송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1월 16일 당신도 심리상담가가 될 수 있습니다. 심리학을 전공하지 않아도 상담대학원을 가지 않아도 전공, 학벌, 나이, 무관 심리상담가의 길을 시작해보세요. WPI 상담코칭 전문가 과정에 참여하시면 황상민 박사님처럼 상담하실 수 있도록 박사님께 직접 WPI 상담 모델을 배우며 나의 고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고민까지 상담해주는 전문성과 WPI 프로파일을 해석하는 능력, 나와 다른 사람의 마음에 대한 이해,
고민 속에 숨겨진 문제를 찾는 통찰력까지 얻으실 수 있습니다. 꼭 상담가가 되지 않더라도 WPI 상담 코칭 전문가 과정에 참여하시면 나의 삶에서 발생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직장 내 대인관계나 업무에 어려움이 있을 때 남다른 성과를 내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1월 16일 WPI 초급 과정 워크숍으로 시작하는 WPI 상담 코칭 전문가 과정을 통해 어떤 어려운 세상이 와도 내 길을 잃지 않는 지혜와 4차 산업혁명에도 유망한 심리상담가 직업에 도전해보세요. 유튜브에 WPI 상담 코칭 전문가 과정을 검색해보세요. 신청 문의는 위즈덤센터